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59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또 귀한 청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맞죠? 청년이세요. 누구보다 맞습니다. 아니 오늘 되게 또 기대가 돼요. 왜냐면 이 현직 의원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굉장히 이 스토리도 많으신데 되게 유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게 근데 실제로 또 어떠신지 직접 많은 이야기를 좀 우리 반선호님께서도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두 분을 소개를 한번 먼저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님부터. 아니 저 부산 남구에 국회의원 부산에서 재선을 했습니다. 박재호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부산 보궐선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산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또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학도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열심히 하는 박재호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의원님은 유명하시니까요.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오늘 비행기 타고 왔고요. 반선호라고 합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총학생회장을 졸업한 다음에 우리 박재호 의원님을 그때 졸업하자마자 만나서 11년째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 남구의회에서 의원 생활을 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조직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제가 많이 컸죠? 그렇습니다. 11년 동안 네,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제 알게 내가 돼서. 많이 비웁니다. 같이. 아니 근데 안 그래도 자리에 앉기 전에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왜냐면 아니 의원님께서 뭔가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좀 가능한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사실 뭐 정당에 대한 가치도 사실 비슷하게 시작을 했고 만약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다른 쪽에 정당에 계셨으면 고민을 한번 해봤겠지만 어쨌든 정당에 대한 가치도 비슷한 것 같고 처음부터 대학교 졸업한 친구가 뭘 알겠어요. 그냥 다 이러고 다니면서 많이 배웠고 참 배울 게 많으신 분이어서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제가 모자라니까 많이 비운다니까 제가 아니 같이.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이현주 아 예. 떨어뜨리시고 저격 쏘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그 선거 때 사실로는 우리 반선호보다 같이 출마를 했는데 시의원으로 예. 제가 지역구가 이제 좀 바뀌었어요. 동이. 네. 그러면서 신경을 다 못 썼는데 우리 반선호 의원님이 주민들 만나면 자기는 안 돼도 되니까 박재호 의원님이 돼야 됩니다라고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미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여기 거짓말 탐지기 없나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무튼 되게 훈훈한데 오늘 또 이렇게 여태까지 걸어오신 길들을 듣다 보면 훨씬 더 훈훈한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그리고 네. 또 앞에 달태랑님이 말씀 주셨듯이 이현주 씨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도 또 그 사면론 가지고 옳다쿠나 하고 또 언론에 또 나오려고 그리고 또 뭐 부산시장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산 소식이 또 어떤지 직접 모시고 오늘 듣는 걸로 하고 본격적인 주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치고. 네, 끊어가는 겁니다. 나도 치고. 네. 아니 그 부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까 뭐 짧게 말씀 주시긴 하셨지만 의원님 입장에서는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우리 반선호. 아 반선호가요. 상당히 똑똑하고 똘똘했죠. 그러고 뭐 이 협인력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정치를 오래 하면서 내 나름대로 아무도 안 된다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5명 있을 때 내가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오래된 관계인데 그 철학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반선호가 흡수력이 참 빨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한 뭐 이런 거 있으면 네가 해라 하면 다 해내고 그래서 참 오랫동안 같이 조를 맞췄던 입장이라서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정치라는 건 자기 생활이 없거든요. 그게 묵묵하게 따라와주고 어떤 때는 또 기분 나쁠 때는 땡땡이도 며칠 치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다 따라와준 건 해도 고맙습니다. 이게 핵심 아닐까요? 좀 어떠셨어요? 그러면 우리 반선호 의원님이 본 그 박재호 의원님은?
참 진짜 배울 게 많으신 분이 이제 사람에 대한 흡수력이 엄청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역 주민들을 만날 때나 이런 거를 옆에서 보면 아 저렇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야말로 이제 민주당에서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활동을 저 정도로 해야 사람을 땡겨올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에 대한 흡수력을 많이 참 배웠고 그때 당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라서 사실은 흡수가 좀 빨랐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스승의 첫 단계에 이제 의원님을 그때 당시는 의원님이 아니었지만 뵙고 참 많이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저도 지방 출신인데 지역에서는 약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괜찮아. 아, 인물은 진짜 좋은데 당이 그래서 하면서 매일 듣는 소리. 지금도 듣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듣는 소리. 그걸 뚫고 이렇게 또 재선까지 성공하셨다는 게 또 의원님도 대단하시고 주변에 이렇게 11년이나 또 같이 한 분들이 또 함께 계셔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하보다 더 오래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차곡차곡 풀어내실 건가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아까 뭐 방금 말씀 주셨듯이 부산에서의 그런 어려움도 많으셨을 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 제안이 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뭐 여태까지 뭐 일단 박재호 의원님부터 부산에서 활동해 오시면서 참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로 이제 부산이 참 괜찮았던 도시였죠. 제가 젊었을 때는 한 20몇 년 전만 해도 어느 지방 사람들이 와도 포옹이 되는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호남뿐만 아니고 다 열려있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도시였는데 이제 물론 3당 합당이라도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제 한 당이 독점을 하게 되면 이제 문화가 한쪽으로 솔깃불입니다. 그러고 교수들이나 그 똑똑한 분들도 저쪽에 줄을 대야 시의원도 하고 또는 용역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면서 인맥이 이제 글로 다 보이고 우리 쪽에 줄을 서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 또는 좀 이상한 이래 취급을 받는 게 부산이 28년을 그래 하면 세뇌가 네.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벗어나지를 못했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로는 이제 이 당을 선택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말 맞다나 더불어 우리가 없는 서민들도 함께 조금이라도 함께 사는 가치를 가진 정당이 돼야 되는데 이제 YS 합당하고 나서는 어느 날 이해창 씨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이게 옛날에 도로민정당 딱 획일적인 그래서 거기에서 젊은 사람은 무조건 봉사하고 뭐 이 뒷받침하고 이러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때 당시에 신한국당이 가면 막 봉사를 하면 이제 구의원을 하나 줘요. 그럼 전체 구의원 중에서 또 이제 뭐 청년의 이런 중에서 또 시의원 한 명만 주면 그거 할 기라고 네. 줄을 다 서는 이런 부산이 이제 정서적으로도 한 20몇 년 하면 이제 세뇌가 딱 돼서 어르신들도 호남놈, 빨개 이 소리만 하면 저가 당선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그런 문화를 한 28년 심어 놓으면 지금은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어르신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너희는 호남놈, 빨개 그러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 소리에 딱 세뇌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도 부산에는 조중동, TV조선, 채널A 가장 많은 도시가 아마 보는 도시가 부산일 겁니다. 아니 이런 험난한 길을 걸어오신 것 같고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 어찌됐든 또 이렇게 이현주 씨를 꺾고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졌던 지역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때 총선 때 찾아뵙고 그래도 되게 유쾌하시고 든든하단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다행히 진짜 역시 이렇게 승리를 하셨고 네. 뭐 조금 이따가 그래서 뭐 부산시장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얘기를 듣겠지만 전 또 이제 궁금한 게 우리 그 반선호 의원님은 이런 험난한 거란 걸 더 잘 아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주위 친구들 중에서도 아마 대부분이 좀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활동을 일단 뭐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나이 또래가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이 정치의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날들이 언젠가는 올 거고 어렸을 때 이제 진짜 막연한 꿈이었죠. 꿈이어서 쭉 그냥 버티고 갔고 2012년도에 첫 의원님 선거를 같이 하면서
이제 낙선을 진짜 저는 될 줄 알았거든요. 그때 이제 민주통합당이었을 때 될 줄 알았는데 낙선을 하고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때 땡땡을 좀 쳤습니다. 이제 떨어지고 땡땡을 아까 그 말 땡땡을 쳤는데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그때도 이제 시당위원장을 하시면서 시당에 이제 무보직이죠.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운전하고 좀 도와드리고 막 이런 일들을 조금 뭐 1,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저희 남구 을이 이제 용호동 지역인데 한 번도 민주당으로 사람들이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누군가 구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오래 막 버티다 보면 구의원 한 자리 쭉 이런 것만 봤지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군가 나선 거를 보지를 못해서 원님이 주변에 많이 찾으셨어요. 구의원으로 출마를 할 분들을. 근데 아무도 안 한다고 하셨고 사실 그때 당시 저는 그 동네에 살지를 않았거든요. 원님께서 이제 한번 출마를 해라. 어차피 내가 다음에 또 되기 위해서 네가 출마를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고민 안 하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어쨌든 중대선거구니까 이제 2등으로 이제 당선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다 돼도 니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절 젊고 민주당이고 용호동에 하루도 살지 않았고 근데 누가 될 거라고 봤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젊은 사람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게 있어서 다행히 또 이제 당선이 돼서 또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그 과정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박지원님께서 이제 당선되는 그런 뭐 결과까지 이루었으니까 조금 힘들어도 좀 버티면 더 좋은 세상이 또 오지 않겠나 하고 좀 계속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 이제 비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하는데 경상도 말로 또라이가 세상을 바꾼다. 근데 이제 또라이죠. 맞아요. 진짜 저도 그 또라이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남들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가면 바꿀 수가 없다는 건데 맞습니다. 참 아이러니했던 것도 많은 친구들이 현재 적응하는 걸 좋아하면서 막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막 혁신하고 싶다 그러고. 그럼 그게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진짜 좀 또라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닌가. 사실로 저기 계시는 맨 앞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서 출마하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보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 다행히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 이제 부산에도 또라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당선이 많이 되셔서.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도 이 뭐 이렇게 정책의 영역에서 목소리도 내고 짧지만 당에서도 좀 이것저것 활동을 하면서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그리고 현실의 그 괴리가 특히 부산이면 또 되게 크잖아요. 맞습니다. 여태까지 활동하시면서 뭔가 답답한 점도 많았을 것이고 되게 억울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건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보통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뭐 무슨 얘기를 해봤자 핑계 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현실은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좀 뭔가 이런 부산 지역의 민심이 예전에 내가 그래도 정치하기 전과 지금의 상황이 좀 달라진 점?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보이나요? 예,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탁 되자마자 그때 이제 5명이 됐잖아요. 네. 물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변했죠. 그동안에 이제 뭐 20%부터 뭐 쭉쭉쭉 쌓아오면서 저희들도 이제 보통 3번, 4번은 떨어지고 됐으니까. 그래 뭐 10몇 년을 이제 해와서 이제 됐는데 더 큰 문제는 그래 되는 과정에서 자꾸만 이제 이 동네가 조금씩 변하는 거는 느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하는 가치가 다 맞는데 이런 이야기를 못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수도권 의원들이야 뭐 아무 소리 다 해도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 지역에 나와서 내려가면 니 돌았나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국회의원이 또 되고 나서 어쨌든 한 번 더 돼야 된다는 가치도 있잖아요. 부산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또 2번째 되자마자 그 다음날 내가 노무현 대통령 산소 가서 방명록을 적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때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많았는데 재선하려고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가 미안합니다. 이제 내 더 이상 미련 없어서 내가 온 동네 부산을 한번 디비려고 내가 노인들 계시는 곳에 버스킹을 하러 가겠습니다. 내 이래 방명록을 넣고 내가 시당위원장은 버스킹 하겠다 선언까지 했는데 코로나가 와.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내 거에서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막 하죠. 어르신들한테 저 정도는 좀 보지 마라. 그러고 이제 제발 좀 이제는
전국적인 걱정 좀 그만하고 부산 걱정 좀 해라. 부산 망해가는데 뭐 하려고 당신은 자꾸만 서울의 윤석열이가 또는 이 소리 왜 하느냐 하면서 내가 막 이제 부산에 당신 손자 자손 자식하고 못 사는 동네가 돼버렸는데 왜 그 서울 걱정만 하느냐. 이거는 부산시장 선거지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냐 하면서 내가 막 이제 외치고 다니죠. 근데 저 이 말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얼마 전에 새날에 그 금융 전문가이신 최지은 대변인님이 나오셨는데 부산이 옛날보다 이 경제가 엄청 안 좋아졌다고 안 좋을 정도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역의 문제에 그리고 이렇게 특히나 더 젊어지는 세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게 너무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아까 우리가 소개할 때 청년이라고 또 말씀드렸던 게 저는 그 이번에도 선거 당시에 보니까 이제 그 되게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이런 걸 맞추는 거를 유튜브 방송으로 또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너무 젊고 재밌고 아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되게 희망이 샘솟더라고요. 그 확실히 진짜 청년이라는 게 나이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막 끌는 막 도전 정신 막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마 박지원 의원님도 청춘이 아니신가 생각하는데 우리 반선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리고 뭐 박지원 의원님 등등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그런 점에서 부담도 되게 크실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원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이제 구의원보다는 어쨌든 국회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더 하고 싶어 하고 또 원님께서 항상 지역에 많이 다니고 40대 때 출마하셔서 지금 60대쯤 되셨으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동네에서 같이 늙어 오신 같이 나이를 드신 분들하고 이제 형님 동생 하니까 그런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원님들이 다 감수를 하는 거고 저는 어쨌든 그 뒤에 따라가면서 이제 정당의 이야기보다는 어쨌든 청년들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가장 예를 들어서 저 경제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사실 아직 결혼을 안 했고 38인데 결혼은 아직 못 했는데 어쨌든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사람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떳떳하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도 네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뭐 이런 구조들이 사실은 조금 한계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지역에서 혹시 청년으로서 뭔가 정치 활동도 하시고 의원도 지내보시고 하니까 혹시 어떤 거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만큼은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인적 인프라나 이런 네트워크들이 사실은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뭔가 대선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일을 배워볼 수 있는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뭐 청와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을 배워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사실은 밑에는 잘 없어요. 똑같이 의원 활동도 하고 부산의 정서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에서 다 그렇게 경험을 청년들이 조금 가지고 가는 게 뭐 물론 그분들이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방에도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서 가는 청년들이 있으니 이런 청년들한테도 분명 그런 기회가 있어야 이 지방도 발전하고 부산도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이렇습니다. 부산이라는 곳이 옛날에 이제 대한민국을 미기 살렸던 곳이죠. 조선 자동차 프렌터 뭐 중화학공업 이래 갖고 뭐 불경이 1차 밴드 2차 밴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고용을 했는데 이제 이런 산업들이 사실로 중장비 산업이니까 뭐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 경쟁력이 더 있어지잖아요. 점차 이제 사그러지는데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 30살 뭐 30몇 살 이래 된 분들이 어르신들은 직장이 많이 있다 해요. 니가 저 200만 주는데 안 가는 250만 주는데 저 가면 3만 준다. 젊은 사람이 볼 때 저 가서 내가 평생을 바칠 직장이 되나? 다 어쨌든 IT나 새로운 문화 이런 거에 새로운 미래가 오는데 어르신들은 자꾸만 우리 손자들은 그런데 안 가. 저 새끼 나쁜 사람이야. 아, 저 친구는 왜 저래? 저 옛날에 묶어서 배가 불러서 저 짓 해. 이런 이야기 나는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 생각을 한 번도 생각 안 한 거라. 전번에 이명박이가 뭐 그랬잖아. 너가 와 외국 안 가. 이 도란 놈들도 알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의 이해의 폭이 조금만 있으면 부산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게 뻔히 뭐 나타나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변화를 싫어합니다. 부산에 어느 정도 이제 그래갖고 1차 밴드, 2차 밴드 건설업자리하고 돈을 벌인 사람들이
자기 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기 분야를 IT, ICT를 접목한 거로 안 만들고 그동안 이제 계속 잘 돼 왔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잘 되겠지. 그리고 밴드 회사라는 거는 로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만 하면 또 다음에 하청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돈을 그때 당시에 뭐 1년에 한 10억 벌 있다 하자. 해운대 집 사고 땅 사고 건물 사고 아한테 물줄 생각이나 하고 자기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급격히 내려오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파트 짓는 건설업자만 이제 저거보다 엄청나게 보니까 또 배는 아프고 이러면서 부산의 문화가 젊은 사람이 떠나버리고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특히 더 이제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지만 우리 조금 전에 반선호 의원님께서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게 서울에 있잖아요. 제가 사실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인수위 때 들어가서 제가 인수위원을 했습니다. 그때 뭘 맹글었나 하면 정책보좌관 제도를 제가 처음으로 제안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장관 밑에. 그래서 장관이 되고 들어가면 옛날에 YS 때는 언론에 공무원들이 저 장관이 지 말 안 듣고 싫다 이러면 언론에 막 조금 이상한 거 내버리면 장관이 쫓겨나요. 그 장관이 혼자 들어가는데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관료들 둘리 쌓여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인수위 때 내가 이제 미국 책이나 여러 가지 책을 이제 보좌관 제도를 보고 한 장관 밑에 한 5자리를 더 이러면 저 총무처에서 그때는 행정부에서 한 2자리 줄 거다 생각해서 요구해서 2자리를 얻어서 그래갖고 당에서 정치를 할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관료들하고도 섞이고 그래야 다음에 정치를 한다. 이래갖고 제가 이제 그때 제안을 해서 만들었던 제도거든요. 부산 또 지금은 이제 구청장이 우리 쪽이 10몇 명이 돼 있어서 그 밑에 이제 일부는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방마다 이제 조금 활성화가 돼야 정치도 이제 뭐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내고 젊은 사람이 클 기회가 있는데 정치 부분은 사실로는 부산에는 그동안에 우리 쪽에서 클 수 있는 입장이 하나도 없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래 따라만 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고마운 우리 세대가 미안할 정도의 부산이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저희가 청년분들을 굉장히 많이 모셨어요, 그동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만나본 꼭 방송이 안 나오시더라도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줄서기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차례가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면은 이제 지역에 또 나가보면은 다 이렇게 잡일만 좀 하게 되고 심부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뭔가 할 역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앞에 가신 선배님, 대선배님이시지만 물론 이렇게 끌어주시고 같이 이렇게 방송 출연해 주신다 해가지고 전 너무 했거든요. 약간 그래서 물론 당연히 키워주고 싶은 좋은 분이시니까 또 그렇게 하셨겠지만 네. 젊잖아요. 우리 중에 최고 젊었어. 아니 그러면 이 얘기를 또 이렇게 뭐 개발이든 아니면 또 이제 최근에 가장 또 핫한 이슈이기도 해서 그 가덕신공항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저도 최근에 저는 부산에 거점 마련해서 이제 알아가려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많이 이 조언도 구하고 실제 분위기도 많이 듣고 싶은데 이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 부산인가? 그리고 왜 지금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는 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서울에 사는 분들이나 자기 그 고향을 그쪽에를 안 가본 사람은 가덕도가 어딘지 김해국제공항에 24시간 뜨는지 안 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거 하면 고춧가루 말루니 뭐 고추 말루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뜨는 공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10시 이후 되면 비행기가 안 뜨고 또 아침에 한 6시 반 7시 이전에는 비행기가 안 내립니다.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멀리 못 가죠. 또 활주로가 3.2km 안 돼서 큰 비행기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데 보통 이제 저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 나왔으니까 친구들끼리 뭐 부산은 갈 수 있는 게 비행기 타면 필리핀 뭐 태국 요 정도입니다. 동남아 왜냐하면 중장거리 정도. 그래 가면 이제 한 3박 4일로 갔다. 들어올 때 11시에 태국 공항에 가서 새벽 5시까지 조금씩 앉아 있는 사람 공항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새벽 5시에 출발해야 부산에 한 7시에 도착하거든요. 네. 조금씩 앉아 있는 사람 다 부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특히 더 이거는 이제 뭐 성격의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세계적인 항만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뭐 저 중국이나 뭐 이런 항만이 있는 도시에 물류가 그래 융통한데 24시간 뜨는 공항이 없는 곳은 부산뿐입니다. 24시간 뜨는 공항이 있어야 한적 한물이나 여러 가지가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 부산에 물류 창고를 만들어 놓든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 나라에서 수출을 바로 하기에는 비행기가 너무 협소하니까 우리나라에 배로 싣고 와서 조립만 딱 하면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다 갈 수 있다면 최고의 거점이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마 경제 성장률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하고 부산의 양대 기점으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부산은 TK가 모든 걸 다 좌우지할 정도로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대구 경북은요 역대 부산 뭐 영남이라 하면서 대구 경북이 다 했습니다. 네. 그러고 박근혜 한마디에 전부 다 공천을 못 받으니까 눈치만 보잖아요. 그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산에는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중요한 거는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새로운 일을 안 하죠. 네. 그리고 달라들지를 않습니다. 네. 또라이가 없죠. 우리처럼. 그냥 막 시키는 대로 하니까 부산이 28년 동안 정체되죠. 지도자는요. 결단입니다. 욕 들으면도 할 거는 하고 해야 되는데 욕 들어먹고 시민단지 욕 들어먹고 유착됐다 소리 들으면 공천 못 받을까 싶어서 시키는 일만 해왔는데 공무원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시장 밑에. 아예 일을 안 했죠. 그래서 인자 겨우 2년 정도 우리가 했는데 2년 좀 됐죠. 네. 2년 동안에 가덕도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장들이 지금 많이 됐거든요. 그 구에 가면 다 변화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단계별로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하고 다 해서 우리가 가덕도, 북항, 2030 엑스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산에 지금 새로운 변화. 이런 것이 와야 젊은 사람이 일자리도 생기고 부산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IT나 무슨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생겨서 젊은이 좀 버글거려야 이 소통이 돼야지 새로운 산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뜨는 공항이 없으면 이거는 부산은요, 부울경은 죽은 도시입니다. 갈수록. 근데 이런 거를 서울에 계시고 뭐 이런 정치하는 분들도 대구 경북도 대구 경북은 부산을 깔아뭉개야 자기들이 24시간 뜨는 공항 맹글고 포항에 뭐 항만 맹글고 철도 연결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오랫동안 계획을 다 뜻이 있었어요. 내가 볼 때. 그래 놓고는 지금은 이제 뭐 우리한테 천인공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참 어이가 없는데 저는 기성전 가덕도입니다. 가덕도가 없으면 부산이 없다. 부울경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공약 안 할 때 제가 당선될 때 그때는 뭐 다 가덕도 생각은 안 하고 김해신공에서 제가 공약을 냈습니다. 저 페이지에. 그래서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 부산의 미래는 이게다. 그게 시작점이다. 그만큼 부산 부울경에는요, 이 가덕도 신공항 24시간 뜨는 공항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김해공항에서 얼마 거리도 아닙니다. 20km도 안 됩니다. 네. 그럼 바로 그 옆인데 거기는 지금 신항이 들어와서 철도, 그 다음에 저 도로까지 다 나 있어요. 돈도 안 들어요. 근데 계속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하는 모습에서 진짜 책임질 놈 없는 놈이라 하면 안 되죠. 부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호탕하고 시원하게 얘기하시는데 재선되려고 아까 많이 참으셨나 봐요. 진짜 많이 참았죠. 아니 재선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저도 고민도 많이 했지만 초선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그것도 네. 그렇겠다. 이런 노무현 대통령이 그건 원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죠. 선거 중에 아마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신 데다가 기존에 이제 저쪽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박재호라는 사람이 좋아서 이제 막 박재호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2016년도에 열심히 하셨던 어른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현주 후보가 오니까 갑자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면서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동안 어쨌든 그분들 진짜 잘 모셨거든요. 우리랑 생각이 조금 다르고 이때까지 내를 도와주지 않아도 어쨌든 지역 주민은 하나니까 잘 모시고 그분들도 역할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인간적인 관계도 맺고 했는데 갑자기 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면서 이현주 유세차에 올라서 막 마이크를 잡는 거를 보고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용호동에 이제 트램이 들어옵니다. 트램이라고 이제 들어오고 그걸 했는데 그 주변에 이제 메트로
아파트 단지가 7,800세대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구조였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뭘 해놓으니까 서로 이게 된다 안 된다 막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찍는 거는 다 이제 우리가 표를 보면 결과를 보면 아니까 다 대부분 또 이제 이현주 후보를 찍어쳤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역에서 진짜 열심히 일했고 결과물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자유 대한민국을 지 그래서 아마 뭘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중에 인간적으로도 그다음에 참 이게 이 방향이 맞나에 대해서 아마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옆에서 봐요. 이게 확실히 저희가 여기 뭐 모시고 다른 정치인분들도 얘기하시고 또 시사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 방송 많이 보시니까 근데 이 정서하고 참 지역의 정서는 너무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현주 씨를 그렇게 망언을 하게 만든 이 사면에 대해서도 아까 왜냐면 아까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그 사면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역 정서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지역 이현주는 이제 그런 이현주 씨는 그런 걸 타죠. 그러고 남을 욕하고 자기가 이제 유튜브 이런 데 인기를 얻고 이런 모습은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그런 모습은 안 좋고요. 그러고 남의 이야기에 꼬투리 잡아서도 안 되고 물론 뭐 사면이라는 거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신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반성도 하고 또 그런 계기도 있어야 뭔가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섣불렀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는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또 지금 현실은 현실이고 어쨌든 이런 지금 극과 극이 대립하는 거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그걸 더 만들어요. 그러면 이쪽 수도 그걸 만들죠. 그러면 나라는 어찌 됩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의 목표는 대한민국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권을 잡는 건데 이거는 거꾸로 됐어요. 정권 잡는 게 우선이라.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참 내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많고 또 언론도 뭐 알고리즘 이런 것 때문에 광고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자극적인 기사만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추미애가 뭐 진짜 주가 검찰개혁이었는데 1년 동안 그러고 언론에서 계속 몇백만 건의 기사를 쏟아내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게 없어. 우리가 뭘 생각했는가가 관심이 없고 오직 사함하는 것만 하는 거 귀찮고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여론이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냉정하게 이제 장단점이나 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선우, 경중 딱 가려갖고 하면 뭐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오늘도 무슨 윤석열 순댓국밥을 갖다가 엄청 네. 받아쓰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작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막 검언유착 관련해서 논란 있는 거는 하나도 안 써요. 왜 안 쓰고 이게 뭔 국민의 알 권리고 공공의 이익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녹아져 있는 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게 너무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뭔가 계급이 딱딱 있어가지고 자기보다 더 낮은 계급의 사람과 이렇게 소탈하게 밥을 먹는다. 뭔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그게 너무 보이니까. 이재용 씨가 저 세탁기 안에 그 쪼그시 앉아 있는 게 대서특필되고 하는데 뭐 이건희가 한마디 하면 그게 어록이 되는 나라인데 이게 무슨 놈의 나라 그렇게 언론이 내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모든 언론에서 정치인을 욕을 하는데 정치인을 욕을 계속하고 국민들도 월급 많이 받는다 너가 어떻다 이러면 국민들한테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그럽니다. 정치인 욕하면 누가 최고 혜택을 보겠어요. 정치인을 욕을 하면. 정치가 없다. 국회의원이 없다. 그럼 누가 최고 혜택자가 되겠어요? 관료, 재벌, 언론. 왜냐하면 감시자가 아무도 없잖아. 그러기는 언론은 재벌들의 광고를 받아서 정치인 욕만 하면 저거는 선민이 되고 정치인을 깔아 문제면 정치인이 자꾸만 줄어들면 저거는 좋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문화가 지금 너무 심하다. 그래서 언론도 사실로는 다 좀 생각 물론 돈 앞에 장사 없다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는 너무 천민자본주의 비슷하다. 뭐 돈에 지금 검찰이고 누구 간에 그래 젊은 사람이 볼 때 존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맞죠.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반선호 국장님이라고. 네, 이제 현재는 네, 명칭이 너무 많긴 한데 조직국장. 현재는 이제 조직국장입니다. 아, 네. 부산시당의 부산시당의 위원장님이시고 예. 그리고 조직국장님이신데 좀 부산시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뭐 해볼만하다. 이게 지금 실제로
부산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안 좋다고 항상 느껴왔지만 우리가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루어졌고 5분의 국회의원도 당선 배출됐고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시의원님들이 이제 한 40분 정도 되세요. 한 5분 중에 40분이 이제 저희 당으로 시의원이 되셨고 16개 군 중에 13분의 구청장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제 90분 반틈 정도 될 거예요. 아마 90분 정도의 기초의원들도 어쨌든 훌륭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지역 활동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셔서 이 의원님들께서 좀 더 지역에 들어가셔가지고 주민들 얘기 들어주고 이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옆에서 항상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활동을 하시면 이번 선거도 사실은 충분히 부산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은 있고 이게 자꾸 힘 빠지는 물론 저희 당 소속의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되지만은 그런 패배주의보다는 어쨌든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면 충분히 이번 선거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내부적인 분위기는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 이수진 의원님도 한번 나오셔갖고 서울시장에 나경원 씨 나온다니까 그럼 이수진 의원님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현주 씨 나온다는데 우리 의원님 아니, 방송은 해보내려고. 내가 몇 가지 나간다 말입니까? 아니 근데 진짜 그 많은 분들이 이 서울 부산시장에 진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부담도 많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소식을 많이 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부산에 있기 때문에 종종 찾아뵙고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지 그래서 이 보시는 부산 지역 그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시청도 되겠고 구독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좀 선거 전과 선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번에 그럼 좀 핵심으로 뭐 내세우는 어떤 뭐 전략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우리 결집도가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내가 국민의힘을 찍겠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한 80~5%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 당원들이 우리를 찍겠다가 70몇 %뿐이 안 나올 정도로 우리가 좀 지금 현재 결집력이 좀 떨어졌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또 오든 시장의 사태 이런 문제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당선 가능하겠느냐 이게 우리 당의 당원들이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정치는 사실로 뭐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2년 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로드맵대로 실천력 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 당원들이 다 믿어주시고 그리고 소통을 자주 하셔서 이제 줌을 좀 시당에도 개설을 많이 해놨으니까 누구라도 요청만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와서 의견도 내고 또 함께 소통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고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아까 가덕도 문제 2월 달에 뭐 그걸 하고 그리고 또 한 3, 4월 달에 어쨌든 코로나가 좀 잡히고 또 부산의 경제가 조금 살고 또 우리가 로드맵을 한 대로 가덕도도 있지만 또 블록체인 특구로 해서 가상화폐 지역을 만들어 갖고 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걸 실천해내는 과정을 우리 당원들이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각 구마다 우리 구청장이 우리 쪽일 때 얼마나 구청이 변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서 하면 우리가 뭐 충분히 해볼만 하다. 그러고 부산이라도 여론조사하면 우리는 계속 졌습니다. 저도 처음 출마할 때 20몇 %. 상대 후보가 50% 이래도 제가 이겨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은. 여론조사는. 그렇지만 이제는 부산이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의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치중하는 그런 생각을 더 하셔서 주변에 알려주시는 당원이 되시면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순 지날 때까지 저희 부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하시는 분들이 한 30분 정도, 35분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온라인 입당이 네. 3, 4일 만에 한 2,000분 정도가 부산에서 이제 입당을 해주셨거든요. 어쨌든 그런 동력들, 그런 동력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한 분씩이라도 입당할 수 있는 이런 권유를 하고 그런 활동들을 조금 펼치면 저희 결집도도 높아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당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뭐 돈을 내고 안 되고 당원이 돼 있다 이러면 저희들도 이제 나중에 문자도 보내고 뭐 이러면 그분도 뭐 같은 값이면 특히 부산에는 국민의힘이 인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타성적으로 해왔던 관행이거든요. 변화를 싫어하는 쪽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주류를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이제 좀 세녹되는 게 많은데 우리가 잘만 하면 괜찮기 때문에 입당을 좀 주변에 많이 좀 시켜주면 더 고맙겠다. 저 약간 이 지점에서 지금도 방송을 계속 하면서 드는 생각이 요즘에는 계속 방송 내용과 상관없이 댓글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사면 얘기도 그렇고 윤석열 얘기도 그렇고 막 그런 댓글들이 달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번에 이제 저희가 시장이 되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방송할 때냐 아니면은 뭐 지금 시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게 또 돼야 정권이 연장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도시인데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변에 독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입당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당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만큼 제가 뭐 많은 분 대통령을 모시도 갔는데 저렇게 인내심 있게 참는 분이 없어요. 근데 계획을 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변화를 하려면요. 아사리 뭐 누가 그러잖아요. 쿠데타 하면 가장 편하고 혁명하면 가장 편하는데 개혁을 하는 과정은 진짜 지켜보고 자기들이 과하면 멸하거든요. 갈 때까지 기다려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이제 단계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뭐 그런 거는 국회에 좀 맡겨주시고 사실로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번 선거가 안 되면 그렇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잘한다 하면 또 괜찮은 정당이다 하면 그건 이야기 안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받아야 되지만 저는 안 되잖아요. 되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네. 이명박 박근혜 보십시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까지 해놓은 걸 하루아침에 언론 그 공범자들이라는 그 언론 탄압의 문제부터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원들이 또 보시는 분들이 진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의 도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개혁의 일환이죠, 진짜. 이것이 세상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더 우리가 진짜 비주야 이 나라가 옳은 반석에 가지.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걸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과 그 이념이 생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자기들도 대한민국을 위하지만 그쪽보다는 우리가 낫다라는 게 뭐 일반적인 생각일 수도 있었어. 실제로 지금 그 국민의힘 측의 공약이라고 내세운 게 뭐 뉴스공장 폐지, 김어준 퇴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뭐 TV조선의 뭐 진행자 퇴출 이런 걸 공약으로 했다면 어떻게 지금 그렇죠. 도전을 했을지 그렇죠. 심각한 상황이란 걸 다들 알아주시고 이렇게 뭐 당원 가입 릴레이든 아니면 또 이렇게 유튜브 구독이든 뭐 이런 뭔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짜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우리 시민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또 좀 화제를 또 다시 전환해서 저희가 지금 아까 뭐 자유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저희가 이번에 부산에서 제가 이제 거점 마련한데도 참자유 청년연대라고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자유 청년연대가 이제 원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진짜 진정한 자유가 뭐냐. 지금 왜냐면은 자유의 의미를 저쪽에서 많이 뺏어갔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남들을 괴롭히고 근데 그러면서 계속 자유라는 단어를 남발하고 뭐 여기저기 계속 고발만 남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는 의미로 진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그 의미를 되찾아오자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가치들을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역균형 발전이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정치라는 단계까지 닿기에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 아까 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전복민 의원이나 뭐 박덕흠이나 지역 토착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심지어는 지역에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선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성에 젖어서 하는 그 투표들도 문제고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좀 지역 내에서 그리고 지역 내에서 힘들다고 하면 이거를 공론화를
정상화를 시켜서 전국적인 단위의 문제로 만들어서 뭐 해결을 시켜보자 이런 주제들도 좀 가지고 있고 청년 청소년들이 좀 더 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내는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사회를 청년들이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되게 긴 시간 동안 그 지역 정치랑 의원 경험도 있어 보시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모셔서 강의를 좀 들어봐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시민단체지만 그 차원에서도 뭔가 이런 민주 시민 지역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민주 청년 청소년을 양성하고 이게 현실 정치권에 관심을 가진 친구도 있지만 사실은 좀 쭈뼛쭈뼛한다든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뭔가 이제 막연함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이 좀 가벼운 단계에서 여기서 활동하고 또 정치에 무관심한 친구들 별도로 활동하는 데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좀 전략적으로 나눠서 결국엔 우리 삶이 정치랑 맞닿아 있다는 거 한 번 느끼고 나면 죽을 때까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닿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이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저도 자유에 대해서 진짜 아까 뭐 자유 대한민국 말씀도 하셨지만 이걸 자꾸 남발하니까 온갖 그냥 잘못된 행동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자유 대한민국 지킨다 하면 뽑히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뭐 신자유주의의 자유가 마치 모든 자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뭔가 좀 저희들이 오히려 이제 시민 뭐 청년분들이든 아니면 이런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시민분들이든 평소에 오히려 저희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어떤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선거할 때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자하고 토끼를 한 울타리에서 넣어서 싸움을 시키면 사자가 다 이깁니다. 네. 자유라는 거는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다 죽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병폐가 어찌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 자유를 비명하에 자본주의를 진짜로 이런 자본주의는 있을 수 없는 자본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을 거꾸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책임을 따르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규제는 다 풀어도 된다 생각해요. 대신에 책임을 지는 걸 정확하게 하면 우리는 자본주의라 하고 자유주의라 하면서 미국처럼 가자라고 하는데 미국은 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엄별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식회계를 하면 옛날에 월드컴이라는 회사의 회장이 분식회계를 했는데 그 친구가 200년형을 받았던 거 아마 그럴 겁니다. 텍사스 주에서. 그 정도로 엄격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많은 사기를 치고 또 돈 있으면 변호사 사서 좋은 변호사 사면 형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또 놓으면 그 돈 갖고 또 하다가 또 사기치고 이래도 죄를 거짓할 수 없는 우리나라 구조. 그래서 그런 법을 맹걸면 또 우리나라는 또 대륙법과 무슨 법이 다르다면서 나는 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법을 계속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자유라는 개념은 책임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방종이 되기도 하지만 특히 더 이명박 박근혜 때 과연 자유가 신장됐습니까? 저는 그에 대한 물론 우리 당원님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선거를 부산에서 참 많이 치르면 선거 때마다 젊은 친구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전부터 하던 친구들이 막 같이 모여서 진짜 으쌰으쌰 진짜 열정을 쏟아서 하거든요. 캠프에서 왜냐하면 이제 선거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챙겨주지 못해도 자기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캠프에 와서 일을 하고 열정을 쏟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사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일 수 있는 이 플랫폼이 없어요. 사실 정당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정당의 기본적인 소속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내포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 내 자리에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왔을 때 비켜줘야 되는 덕목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뭔가 내보다 더 잘난 사람이 오면 자기가 좀 불안하고 자기가 더 여기 못 있을까 하고 이런 조금 틀 안에 갇힌 구조라면 아까 준비하시는 그런 것들 속에서 부산에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모이는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또 이제 지역별로 같이 뭐 때가 되면 시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때가 되면 훈련받는 친구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정당하고 준비하시는 것들 협업의 구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려와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오세요. 너무 좋네요. 진짜
왜냐면 그거 참 저도 좋은 거네. 유튜버 뭐 친구들도 많고 뭐 이런 아프리카 BJ나 이런 친구들 중에서도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의 일부를 이런 뭐 참자유 청년연대나 이런 단체나 여기저기 막 기부를 하고 하면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후원금의 일부를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사실 커피값이라도 그 자체가 되게 부담이잖아요.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부산 지역에서 막 어떤 의미 있는 그때 제가 원래 용산 CGV에서 영화 삽질인가를 한 100명분을 이제 대관을 해서 하다가 제가 총선기획단 뭐 그 선거법 때문에 못했는데 부산 지역에 뭐 의미 있는 영화들 청소년들 무료로 보러 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걸 이제 뭔가 같이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든지 이런 전략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친구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되게 뭔가 끌어오르지 않을까. 부산하면 저는 되게 끌어오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끌어오르는 열정을 이제 어떻게 우리 정치 문제로 엮어갈지 그 부분을 잘 공략해보면 아마 어렵지만 분명히 바꿔갈 수 있다. 좋은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하고 싶어 하시는 친구들도 많으실 거고. 네, 특히나 저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지역적으로 특히나 경상도 지역이나 아까 부울경 지역도 마찬가지고 자기랑 의견이 맞는 친구들과 좀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다.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청년들이 거기선 소수니까 그런 분들이랑 좀 많이 네트워킹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의 니즈가 많아서 같이 모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서 조금 이제 이런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빠르죠, 효과가. 왜냐하면 특히도 부산 사람들은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의 호기심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너무 오래 있다가 보니까 막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제 서울서 누가 와주면 아 서울말 쓰네 이러면서 또 조금 유명하네 이러면 이제 다 좀 많이 응원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매개체로 해서 조금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고. 네, 좋은 청년들이 있으면 또 청국장에 또 모셔서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죠, 많은 그렇죠, 분들께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막연하게 사실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됐던 게 서울에서만 쭉 살아오다 보니까 요즘은 괜찮겠죠. 왜냐면 뭐 정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있고 뭐 교육도 사실 다 비슷해진 것 같고 했는데 막상 이제 청년들 계속 만나면서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직접 부산에 가서 좀 주위에 또 다른 지역 청년들도 같이 묶어서 뭔가 이 부산 지역에서의 이 끌어오르는 열정을 한번 새로운 도전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약간 또 끌어오르는 얘기를 하니까 아까 뭐 청년에 대한 얘기 잠깐 했지만 이 박지호 의원님의 물리적 청년 시절 이게 쫙 파노라마처럼 스쳐가실 것 같아요. 특히 선거 때 특히 막 그런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지금 뭐 후회하시거나 뭐 이런 적 없으십니까? 뭐 후회하지는 않고요. 저는 뭐 또 젊었을 때는 또 그때는 이제 우리가 민주화였거든요. 독재 타도, 네. 군정 종식. 그래서 제가 이제 와 있을 때 또 청와대에 있으면서 조금 젊은 나이에 그걸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반선호 나이 때 정도가 내가 청와대 비서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는 좀 섞여 있던 세대고 우리가 또 인구수가 좀 많아서 젊음이 좀 빨리 우리가 했고 저희들이 30대 초반 정도 됐을 때 뭐 그때는 학생들이 민주화한다 이라고 뭐 군정동식 한다 한 2, 3천 명씩 데리고 다니고 뭐 이 정도까지 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젊은 분들한테는 그런 게 미안죠. 우리가 한 걸 자꾸만 강요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기회는 별로 안 주면서 또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좀 미안기는 한데 저는 지금 또 느끼는 것이 우리 젊은 분들에게 뭐 꿈을 가져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소명이 될 수 있게끔 하면 되겠더라. 내가 해보니까. 처음에 저도 뭐 이게 소명이었겠어요. 하다 보면 중간에 막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남한테 창피함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은 다 있죠. 그러면서도 이것이 내가 참고 기다리면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소명이 돼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만나서 이쪽으로 이제 뭐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더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만나서 짧은 시간에 한 20분 만에 내가 감동을 받고 같이 하자 해서 같이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네 번 떨어질 때까지 후회가 전혀 없었어요. 3번 떨어질 때까지 후회가 없고 오히려 더 소명이 생겼고 또 내가 할 일이 뭔가가 됐는데 젊을 때 생각하면 뭐 지금 젊은 분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우리가 빨리 그런 걸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도 우리 삶이
최고 좋았던 시절이 그 같거든요. 우리 나이 또래가 좀 젊은 분들에게 양보도 해주고 하면서 새로운 문화도 빨리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안하다 생각이 들죠. 좀 어떠세요, 우리 반선호 국장님은? 그렇죠. 뭐 어쨌든 이제 의원님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30년 전에 정치를 하고 있었던 이제 의원님이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하는데 3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젊은 친구들이 우리 일을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사회 구조 자체가 이 지금 30대 후반 옛날에 다 나라를 좌지우지 하셨을 그 똑같은 나이대인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의 시대는 이 역할이 너무 청년들이 작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도 한번 따져봐야 돼. 사회 구조의 잘못인가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 젊은 분들도 어쨌든 조금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같은 일들도 계속 이렇게 서로 뭉쳐서 헤쳐나가고 좀 쓰러져도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채워나가는 게 이제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혹시 그러면은 향후에 그 두 분의 그 목표 계획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박지현님은 이선 이제 하시고 이렇게 세게 막 말씀하시면 집에 가시는 건가요? 이제 어떻게 현실은 또 이게 굉장히 아직까지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이거는 하늘의 뜻이라서 제가 뭐 이야기할 거는 없고요. 대신에 마음은 꿀떡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려줘야 된다. 특히 더 부산만 알면 제가 벌써 선언을 했을 겁니다. 물론 너무 빠를 수는 있지만 뭐 나중에 한 1년 남고 부산은요 내가 그만둔다면 너무 그럴 거잖아요. 니 안 되니까 그만두네 이 소리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결정은 할 뜻은 아니고 부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이런 거 보고 하는 거고 사실로 정치는 본인은 자꾸만 성장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흡수해야 되지만 또 내 주변에 계시는 분들 젊은 분들도 크게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중요하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한테 새로운 역할이 또 지어지겠죠. 그죠? 그래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반선호 의원님 한마디만 더 하면 세상이 너무 다변화됐습니다. 옛날에는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정치가 그 직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이었고 많은 사람이 도전해서 좌절되고 하는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정치라는 직업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그러고 뭐 온갖 많은 다양한 유튜브도 붙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소명을 다해주고 있어서 사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치 부분이 좀 젊어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의 사실로는 바람입니다. 진짜 제발 좀 이제는 세대 교체 좀 해서 대한민국에도 한 40대, 50대 초반 이런 아들이 막 다 좀 점령을 해버리면 산업도요,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끝나고 나면 엄청난 변화를 따라가는 세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면 똑같아요. 그 차이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사실로.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이야기 좀 386이고 뭐고, 이제 좀 다음에 좀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변해줘야 이제 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진짜 하나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우리 반선호 국장님한테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떠세요? 준비 중이십니까? 네, 예, 어떠세요? 다 하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제 의원님이 딴 데 가시기만 제가 기다리고 있고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의원님 주변에 오래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 이제 진짜 존경하고 따랐던 실장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어쨌든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제 박재호의 우리가 남구 을이니까 우리 이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그룹을 만들자. 우리 다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함이 모여서 부산에서 어쨌든 이현주 후보를 이기는 이 재선까지가 왔고 저는 이제 어쨌든 계속 의원님만 모셔왔으니까 이 좋은 점들을 잘 배우고 그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또 이제 청장님도 계시고 주변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잘 쌓아서 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부산을 지킬 그룹을 만들자. 거기에 이제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출마라는 것도 고민을 하고 근데 출마가 이제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 잘 채워서 그렇게 이제 부산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사단을 한번 부산에서 만들어 보자라는 꿈을 가지고 어쨌든 차근차근 잘 버텨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로 간에 약간 뭐 새해 덕담 겸 내가 이거 하나는 이분이 꼭 이렇게 배우고 싶다 아니면 뭐 이렇게 정말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한 가지만 꼽아보면. 저는 우리 반선호 국장한테 많이 배우죠. 뭘 배우느냐 하면 젊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고 이래 이번에 이제 국장을 시킨 이유도 이제 젊으니까 누구나 이제 선호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괴로운 점 뭐 네. 부산의 조직원들이. 그럼 자기는 다 들을 수 있어. 내한테는 이제 내가 뭐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나이가 있으니까 잘 이야기를 못해. 그래서 소통의 장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도 잘해 주셔서 제가 어지간한 우리 부산 시당에 대한 문제점을 다 듣고 있다. 그런 장점을 제가 이거 들으시는 부산 지역 분들 여기 우리 반성 국장 여기로 다 와서 여기로 다 연락 주시면 일이 생기는 만큼 또 이제 또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 또 어떠세요? 잘 들어주신다 말씀대로 어쨌든 잘 편하게 잘 들어주시고 사실은 처음 원님을 지역위원장일 때 만났을 때의 편안함과 원님이 되시고 나서의 편안함은 분명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도 언제든지 잘 들어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됐고 이게 피드백 하시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원님께서 항상 하시는 게 지역 주민들이나 모두들한테 이 명함에 본인 전화번호를 직접 줘서 전화가 오면 피드백을 해주고 민원은 뭐 저한테 주든 지역의 구의원한테 주든 이걸 잘 뿌려주시는 그 정도로 누구든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걸 소화해내실 수 있는 능력을 참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인상적인 부분 하나 더 네. 있는데 뭐냐면, 네, 이제 연락처를 그때 받아서 명함에 하면은 카톡에 사진이 뜨잖아요. 근데 보통은 선거 때고 그러면은 다들 막 1번 적힌 거 막 뭔가 되게 의원 같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서 뭐 가족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되게 의원으로서의 모습을 부각되게 찍었는데 되게 의원님께서는 너무 인간적이고 가족적인 그런 느낌의 사진이 딱 있어가지고 이런 분이 계시구나.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제가 이제 살면서 뭐 참 고마운 게 주변에 이제 여러 선배 후배님들이 사실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저 주변에 뭐 책을 한 권 같이 봤던 충고함을 해줬던 분들이 다 모였어. 제가 오늘의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정체인데 인간은. 우리 선우한테도 이제 그 중에서 조그마한 별이라도 내가 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구청장 하시는 박재범 구청장님 뭐 여러 또 박성준 구청장 참 많은데 구청장님도 저하고는 한 20몇 년 됐습니다. 제가 처음 출마할 때부터 저를 도왔는데 그분도 사실 얼마 전에 박시영 TV가 나와서 내 자랑을 너무 많이 해갖고 내가 나중에 보고 민망하다니까요. 근데 하여튼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새로운 우주를 한번 만들어내는데 다들 노력해서 대한민국 잘 되고 또 우리 부산이 잘 되고 또 우리 전체가 잘 돼서 사실 우리는 별 욕심, 나는 우리라 하면 뭐 하지만 우리 당은 또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저보고 크게 욕심내라 소리를 안 하고 저도 욕심을 별로 안 냅니다. 대신에 모든 건 순리대로 역천자는 흥하고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고 뭐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뭐 되는 거는 또 열심히 하면 되고 대신에 모두들 열심히 한다 이런 뜻에서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당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유튜브 시당 유튜브도 좀 많이 봐줘서 그것도 한번 봐야지 또 열심히 한다 다들. 이 링크도 좀 이렇게 남겨드려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아쉽게 1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선거랑 별개로도 그 지역에 대한 소식도 계속 전하고 뭐 그때 또 저희가 어쨌든 많은 시민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또 좋은 분들 있으면 많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청국장을 통해 향후에 또 이제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해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청국장 59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박재호 의원님 그리고 반선호 국장님도 나중에 또 이렇게 TV 보시다가 나오면 이제는 뭔가 이렇게 딱 반가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또 올해 한번 또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